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한제국을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 지난번에 진시황이 세운 진나라 기억나죠? 그런데 왜 망해요? 진승 5강에 난 밀란으로 망했다가 초나라의 항우, 한나라의 여러분 유방이 싸우는 초안 전쟁을 거쳐서 나중에 누가 이겨요? 여기 있죠? 한고조 유방이란 사람이 여러분 이겨서 한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한나라가요 되게 웃겨요. 왜냐? BC 202년에서요 AD 220년 거의 여러분 400년을 넘게 가요. 그래서 이때 중국 문화의 고전 문화가 완성돼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 중국 사람들을 무슨 적이라 불러요? 한족이라 부르죠. 왜 그러느냐? 요 한제국 때 여러분 바로 하은주 춘추전국 시대 진나라의 문화를 완성해서 자 중국 사람들의 고대 문화를 완성했기 때문에 한제국이라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좀 미안한 얘기 좀 할게요. 선생님이 한제국을 이제 프린트를 만들면서 욕심이 생겼어. 봐봐 여러분 되게 좀 정신없어 보이죠. 왜 그러느냐? 이 한 장에 한제국을 다 넣고 싶었어. 왜냐면 여러분 한제국이 의외로 내용이 되게 많은데 두 개로 쪼갤래다가 괜히 이상한 욕심 있죠. 한 방에 다 보여주자. 그래서 한 방에 모든 걸 다 넣다 보니까 조금 정신이 없는데 양해해 주세요. 대신에 좋은 점이 있어요. 동사가 됐든 세계사가 됐든 여러분 여기 있는 것만 외우면은 완벽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배우겠습니다. 자 시작을 할게요. 자 일단 여러분 여기 한고조는 뭐냐? 한나라 세운 사람이다. 태조란 뜻이 되겠고요. 성은 유고 이름이 방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BC 202년에 항우를 물리쳐서 황제가 된 다음에요. BC 195년까지 황제가 돼요. 그래서 한고조 유방의 가장 키워드는 뭐냐? 한제국을 건설했다. 누구를 물리치고? 항우를 물리치고. 그래서 여러분 요 유방과 항우의 이야기를 쓴 바로 소설이 뭐예요? 삼국지의 버금가는 초안지가 되고 요 유방과 항우의 여러분 전투를 게임으로 만든 게 있죠. 스타크래프트 롤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뭐예요? 장기가 이 사람들 얘기예요. 그러면 한제국 세운 다음에 수도가 어딜까요? 장안이야. 그럼 우리 배운 거 한번 빨리 복습을 해보자. 자 해볼게요 여러분. 질문. 요 장안이 지도 그려줄게요. 귀찮지 않아요. 자 재밌어요. 이렇게 여러분 중국 이렇게 한화강 있으면 여러분 요쯤이 장안인데 여기 봐봐. 주나라의 수도 호경도 요쪽이고요. 진나라의 수도였던 무슨 양 센양도 요쪽이고요. 지금 현재 한나라의 수도 여기가 장안인 거야. 나중에 여러분 당나라도 수도가 장안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알아봤더니 중국사에서 장안에 수도를 둔 국가가 11개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한번 알아두시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게 있어요. 뭐가 재밌느냐? 한고조 유방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군국제예요. 자, 해볼게요. 봐봐. 자, 따라해봐요. 주나라 때는 혈연적 무슨 제도예요? 봉건제도라 가운데 조금 천자가 다스리고 나머지는 친척들에게 지방분권 했죠. 그러다 보니까 지방 세력이 세지니까 뭐야? 주나라 망하고 춘추 전국시대. 그래서 여러분 진나라 진시황이 나는 싫어 하면서 여러분 중앙집권적인 무슨 제를 해요? 군현제에서 군과 현을 설치해서 모든 군현의 군수, 현령 파견해서 중앙집권했죠. 그러면 군국제는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넓은 부분은 한 2분의 1 정도 땅은 한고조 유방이 직접 지방간 파견해서 군현제를 하고 변방에는 자기를 도와준 부하나 친척들에게 땅을 주는 무슨 제를 한 거예요? 봉건제를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완벽하게 여러분 봐봐요. 군국제는 중앙은 군현제를 하고 지방은 뭐를 제를 했다? 봉건제를 했다. 반반 섞은 거야. 이거 되게 잘 나와요. 그러면 퀴즈. 왜 이렇게 했을까요? 힘이 어중간한 거야. 주나라 황제보다는 천자보다는 센데 진나라 진시황보다는 힘이 약하니까 여러분 절충을 해서 무슨 제를 했다? 군국제. 반드시 외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BC 200년. 여러분 외우기 쉬우라고요. BC 200년에 백등산 전투, 가로치고 혹은 평성 전투인데요. 이때 한고조 유방이 흉노랑 싸워요. 자 볼게요 여러분. 흉노를 맨 처음 건드린 게 무슨 왕이에요? 진시황. 진시황이 자 빨리 장군 몽염 장군을 통해서 흉노를
몰아낸 다음에 무슨 장성을 쌌어요? 만리장성을 쌌죠. 그런데 항고조 유방 때 여러분 이 흉노에 엄청난 왕이 등장해요. 따라해볼게요. 묵직하고 특이하다. 무슨 선우? 묵특 선우인데 참고로 아시다시피 선우는 흉노의 왕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항고조 유방이 여러분 흉노를 쳐들어갔는데 와, 이 묵특선우가 거의 징기스칸급이에요. 완벽하게 패배를 해가지고 항고조 유방이 죽기 직전이야. 이때 확실하진 않지만 가물가물해요. 유방의 부하 중에 진평이라는 사람이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한 가지 방법이 있대. 뭐냐? 묵특선우의 부인이 묵특선우만큼 힘이 셌나 봐. 요 묵특선우 부인을 꼬시자. 어떻게 꼬시느냐? 부인이시여. 만약에 묵특선우가 항고조 유방 죽이고 한나라 먹으면 한나라에는 인구가 많기 때문에 미인들이 엄청나게 많다. 그러면 당신 남편 묵특선우가 중국 먹은 다음에 미녀들을 막 잡아가면 당신이 가슴 아프지 않냐. 그래서 당신이 중재를 해서 화해를 시키자. 해서 여러분 이게 먹혀요. 그래서 묵특선우의 부인이 야 남편 싸우지 마.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화친 맺은 다음에 따라해볼게요. 형제관계. 흉노가 형이 되고 항고조 유방이 아우가 돼서 여러분 공물이 뭐야? 엄청난 금은보화를 매년 바치고 결정적인 거 요거 외울게요. 슬픈 일이 생겨요. 한나라의 왕족이나 황제의 뭐 딸이나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공주를 흉노 묵특선우의 여러분 뭐야 그 부인으로 두 번째 내지는 그 아랫 부인으로 보내는 거야. 그래서 요 화봉공주는 굉장히 슬프죠. 나라가 힘이 약하니까 어떻게 해요? 멀쩡한 공주들을 여러분 흉노에 보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된 거예요. 그러면 항고조 유방은 내올 것 딱 두 거예요. 세 개. 한제국을 건설했다. 힘이 좀 어중간해가지고 군현제와 봉건제를 섞은 군국제를 했다. 그 다음에 요거 동사에서 무조건 해야 돼요. BC 200년 백등산 평성전투 져가지고 묵특선우에게 고개를 떨구고 화봉공주를 바쳤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완벽합니다. 해볼게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시간이 수십 년 흘러서 한무제라는 사람이 왕이 돼요. 자, 오늘의 키워드 여러분, 한국의 역사든 중국의 역사든 일본의 역사든 왕 이름에 무자, 요 무자가 없을 무자가 아니에요. 무슨 무자? 싸울 무자가 들어가면요 무조건 이 사람은 정복 활동을 엄청나게 잘한 사람이에요. 해보자. 그러면 연도 외워도 좋겠죠? BC 141년에 어린 나이에 왕이 돼가지고요 BC 87년까지 왕을 해요. 몇 년 한 거야? 거의 여러분 50년 왕을 한 거죠. 그러면 한무제에 무자가 들어갔듯이 이 사람의 취미는 뭐예요? 정복 활동이야. 근데 대다수 전쟁에서 이겨요. 그럼 물어볼게요. 역사의 공식. 어떤 왕이 정복 활동을 해서 전쟁에 이기면요 황제권이 강화돼요. 반대로 전쟁에 지면 황제권이 약해지고 심지어는 암살당하거나 망하기도 하는데 요 한무제 무자 들어간 만큼 정복 활동을 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누구를 치고 싶었느냐? 할아버지를 괴롭혔던 흉노를 치고 싶은데 너무너무 스트롱 강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BC 139년 봐봐. 한무제의 부하 중에 장동건이 아니에요. 짱건이란 사람을 듣자 했더니 흉노가 월지란 나라를 두드럽해서 월지가 저기 서쪽으로 도망갔다. 그러면 적은 나의 친구니까 한무제가 장건한테 너 월지 가서 동맹 맺고 와라 해서 장건을 보내는데 여러분 요 장건 할아버지 되게 웃겨요. 길치야. 길치가 뭐예요? 길을 잘 몰라. 대월지 가다가 길을 잃어서 엉뚱한 데 갔는데 거기가 어디냐? 흉노에게 가요. 그래서 흉노에게 잡혀서 10년간 인질로 있다가 탈출해서 월지까지 갔는데 동맹은 안 돼요. 대신에 대단한 거야. 뭐냐? 장건이 흉노 견제하려고 대월지 왔다 갔다가 여러분 바로 그 위대한 비단길을 개척합니다. 봐봐요. 그러면 우리가 비단길을 다른 말로 영어로 뭐라 그래요? 무슨 로드, 실크로드 혹은 사막을 거쳐가기 때문에 무슨 길? 사막길이죠. 자,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게 뭐냐? 비단길로 쭉 서쪽으로 가면요 우리가 흔히 서양이라 그러죠. 중앙아시아 거쳐 좀만 가면은 파르티아라는 나라가 있고 좀만 가면은 서양의 짱인 로마까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한무제 이후에 비단길이 처음 개척돼 가지고요 서역의 여러 종교 문화가 들어오게 되는 바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의 키워드 하나 배울게요. 흉노를 견제하려고 장건을 보냈는데
우연히 비단길을 개척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힘을 모아가지고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드디어 흉노를 좀 몰아냅니다. 흉노 격파야. 완전 정복은 아니야. 왜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유목민족은 말을 타고 다니기 때문에 완전 정복을 못해요. 다만 몰아낸 거야. 얼로 고비산막과 오르도스란 지역으로 몰아내요. 근데 이때 유명한 장군이 있어요.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는 거. 자, 진나라 진시황이 흉노를 공격할 때 유명한 장군이 누구예요? 몽염. 몽염하면 진시황이고 이분은 업적이 두 가지예요. 첫째, 지금 얘기했듯이 뭐 했어요? 흉노를 몰아낸 다음에 요분이 무슨 장성을 쌓은 거야? 그렇죠? 만리장성. 그러면 한무제. 한무제도 흉노를 정벌 했는데 두 명 외울게요. 곽거병. 뭐라고요? 곽거병. 그 다음에 여러분 위청수가 아니라 위청이란 장군인데 이걸 왜 하느냐? 세계사야. 특히 동사보다는 세계사에서 몽염 장군 흉노 보여주고 곽거병 위청 보여주고 흉노 보여줘. 그러면 갑자기 멘붕이 오는 거야. 다른 거는 아무 힌트가 없고 몽염 흉노 그 다음에 곽거병 위청 흉노 하면은 헷갈리겠죠. 지금 외우세요. 몽염 장군은 진나라, 한무제는 누구야? 곽거병 위청 이렇게 외우시네요. 자 여기 써놨죠. 자 한무제가 흉노 격파할 때 위청 장군이랑 곽거병 장군이 있다. 또 하나 여러분, 야 한무제 장난 아니에요. 뭐냐 여러분, 남비의 기억나죠? 진시황의 부하였던 자 기억을 떠올려 봅시다. 찌에우다란 사람이 여러분 BC 206년쯤에 지금의 베트남에다 세운 나라가 뭐예요? 남비에시예요. 그런데 이 한무제가 흉노 정벌하고 정벌하면서 여러분 힘이 넘치니까 남비에스를 쳐들어가서 멸망을 시켜요. BC 111년. 그런 다음에 여러분 여기다가 한나라가 9개 군현제를 설치해요. 봐봐요 여러분. 한나라가 베트남 먹은 다음에요. 야 행정구역을 9개로 해서 여기다가 군현제를 설치한 게 한 구군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일. 욕 좀 할게요. 이 나쁜 아저씨가요. 결국 3년 있다가 BC 108년 우리의 최초의 국가인 무슨 선 여러분? 고조선까지 멸망시킨 다음에 거기다가 한사군을 설치하는 거야. 근데 이 한사군을 나중에 누가? 고구려가 여러분 수백 년에 거쳐가지고 하나하나 없애잖아요. 그러면 일단 좀 기분은 나쁘지만 여러분 한무제 업적 장난 아니죠. 이 사람 완전히 여러분 지금 봤듯이 여러분 완전히 지금 무순왕이 돼버렸어요. 정곡왕이 돼버렸죠. 그럼 선생님이 외우기 편하게 해줄게요. 한번 해볼게요. 자 한무제 해봅시다. 자 한무제는 완전히 정복왕이다. 위쪽으로는 무슨 노를 몰아냈다. 흉노를 몰아냈다. 무슨 청? 심청이에요? 위청이에요? 위청이랑 무슨 거병? 곽거병. 그런데 흉노 몰아내려고 대월지랑 동맹하려고 장권 보냈다가 이쪽에 여러분 무슨 길을 개척했다. 비단길을 개척했다. 또 하나 아래로는 어디야? 베트남 무슨 비에슬 남비에슬 정벌하고 BC 몇 년? 111년 연도 외울게. 여기다가 한나라가 9개의 군현제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어디 여러분 바로 아유 슬퍼요. BC 108년에 우리의 무슨 선을 고조선을 멸망시킨 다음에 한나라가 4개의 군현제를 설치했다. 자 그럼 여러분 동서남북 다 되죠. 그래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외우세요. 맨 처음이 뭐야? 그럴까지는 없지만 비단길 개척이 먼저고 그 다음에 흉노 압박하는 와중에 남비엔 압박하고 어떻게 해요? 고조선도 멸망시키고. 자 그래서 여러분 황제권이 강화됩니다. 근데 슬픈 얘기 해줄게요 여러분.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한 건 너무너무 좋은데 문제가 터졌어요. 자 1번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돈이 엄청나게 들어요. 그래서 한무제가 전쟁은 승리했는데 나라에 돈이 엄청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돈을 벌려고 경제를 통제하는데 한마디로 뭐야? 야 상인들 너 가만히 있어. 상인들 가만히 있고 나라가 대신 장사를 하거나 상인들의 돈을 뺏어요. 자 해보자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한무제 전쟁으로 돈이 없죠. 여러분 바로 소금과 철을 전매를 합니다. 다 알겠지만 전매가 뭐야? 개인이 못 팔고 여러분 국가만이 팔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봐봐요. 소금이 100원인데 국가만 파니까 소금 1000원에 팔아요. 철도 100원인데 국가만 파니까 얼마에 팔아요? 1000원에 팔아요. 그거 생각해봐. 인간이 소금 안 먹고 살 수가 없죠. 철이 없으면 농사 못 짓죠. 그래서 여러분 야 이게 10배 20배로 국가가 비싸게 받는 걸 뭐라 그래요? 전매야. 오늘날에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날에도 있죠. 뭐냐 여러분은 관계 없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아버님이나 그
형이나 오빠가 피는 담배는 나라에서밖에 안 팔아요. 전매야. 그래서 예를 들면 담배가 4,500원이면요. 세금이 3,500원이래. 약간 과장해서.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이때 전매가 시작된 거야. 그래서 한무제 하면 무조건 여러분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 아, 전쟁으로 돈이 없으니까 뭐를 전매했다. 소금과 철을 전매했다. 요것만 딱 하시면은 훌륭합니다. 두 번째 해볼게요, 여러분. 균수법, 평준법이 뭐냐. 자, 여러분 좀만 제 얘기 들어보세요.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 강남은 쌀 가격이 100원인데 여기는 쌀 가격이 500원이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한무제가 야, 요 100원어치 세금으로 걷어들이든가 나라가 사들여서 요거를 갖다가 여기서 300원이나 400원에 파는 거야. 이걸 뭐라 그래요? 균수법, 평준법이야. 그러면 좋은 점. 여기 500원인데 100원짜리 쌀을 세금으로 걷거나 나라가 사들여서 여기서 300원에 팔면 뭐가 조절되겠어요? 물가도 조절되고 돈도 200원 남으니까 떼돈을 먹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균수법, 평준법의 원리인데 요거 진실을 알려줄게요. 이거 말도 안 된다? 왜 말이 안 되느냐?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싼 걸 사서 비싼 데다가 좀 붙여서 파는 건 누구의 일이야? 상인의 일이야. 그러면 한무제가요, 제가 알아봤더니 그 한나라 때 대상인들을 많이 죽이거나 감옥에 쳐놓거나 재산을 빼서, 그리고 상인들이 할 걸 누가 해요? 황제가 해버린 거야. 물론 여러분 교과서에는 균수법, 평준법은 물가를 안정시키고 막 그런 거 나오는데 물론 그런 것도 있지만 통제 경제야. 즉 상인들이 할 걸 나라가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 외울게요. 동전도 발행합니다. 오수전인데 이거 잘 나온다. 자, 해줄게 여러분. 자, 진시황 때 만든 엽전이 있어요. 외울게요. 진시황 때 만든 엽전을, 자, 발량전이고, 자, 한무제 때 만든 동전을 따라해볼게요. 무슨 전? 오수전입니다. 이거 여러분 미안한데 외워야 돼. 동사나 세계 사는 분들은 요거 외워야 돼요. 또 하나, 잠깐만 나온 김에 해보자. 여러분 그 진시황과 또 한무제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느냐? 바로 나오네. 따라볼게요. 한무제 바로 중앙집권, 한마디로 뭐야? 군연제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제 얘기 들어보세요. 그 한무제 할아버지가 한고조 무슨 방이었어요? 유방이었죠, 여러분. 근데 유방은 여러분 나라 세우자마자 좀 힘이 애매하니까 뭘 하느냐. 자, 써볼게요. 자, 얼른 지었습니다. 자, 한고조 유방은 애매하니까 여러분 따라해볼게요. 군국제를 하죠. 자, 군국제가 뭐야? 가운데는 군연제 하고 지방은 봉건제 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 무슨 무제 하고 있어요? 한무제. 무슨 대왕이야? 뚱땡이 대왕이야? 정복왕이야? 정복왕이라 왕권이 세졌죠. 이때 한무제가 야, 나 진시황만큼 힘이 세졌어. 왕권 강화됐으니까 군국제 안 해. 나도 군국제 폐지하고 전국에 부하 보내서 군연제 할 거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키워드, 한무제 빨간 거로 써줄게요. 한무제는 써보자. 군국제를 폐지하고 진시황처럼 군연제를 했다. 그래서 한무제와 진시황의 공통점, 군연제를 했다. 공통점, 무슨 절을 발행했다? 동전을 발행했다. 한무제는 수전, 진시황은 밤 무슨 전? 발량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알아두시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터졌어. 자, 재밌게 해보자. 그러면 한무제 때 여러분 군가 현가 군연제 했죠. 그러면 군수가 도지사고 현령이 지금 시장이야. 그러면 부하들이 수백 명, 사또들이 수백 명, 수천 명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아직 무슨 죄가 없어. 과거죄가 없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해 지금? 쉽게 얘기해서 공무원이 필요하죠. 그러면 공무원을 뽑아야 되는데 아직 과거 시험이 없고, 또 공무원을 뽑을 때 여러분 어떤 원칙이 필요하잖아. 이 사람이 수학을 잘하는지 뭐 영어를 잘하는지 여러분 원칙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하이라이트 해보자. 일로 와볼게요. 끝으로 와볼게요. 한무제 부하 중에 동중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 당시 유명한 무슨 자야? 유학자야. 이 사람이 건의를 해요. 전하, 이 유학을 배운 애들이 착하다. 왜냐? 유학에서 중심은 뭐야?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하나 독서를 많이 하고 역사를 많이 공부하다 보니까 지식도 많죠. 게다가 여러분 무인이 아니라 문학을 배운 문인이니까
반란 일으키지도 않겠죠. 그래서 동중서가 전하 이왕 부하를 뽑으려면은 유학을 배운 애를 뽑자. 그래서 여러분 한무제가 그래 유학한 애가 낫겠다. 그래서 여러분 유학이 관학가 내지는 국교와 나라에서 나라의 학문으로 정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앞으로 한나라 때 공무원을 역사에서 뭐라 그래요? 관리라 그러죠. 그러면 한나라 때 공무원이나 관리가 되기 위해선 반드시 이제 유학을 배워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출세하려면 유학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유학 배운 사람이 많겠죠. 그래서 봐봐. 한무제 때 서울 장안에다가 유학을 가리키는 대학을 세우는데 그 대학을 3번 따라해 볼게요. 무슨 학이라 불러요? 태학이에요. 그러면 자, 제가 얘기해 줄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은 캐치했을 거야. 자, B시래. AD 4세기 고구려의 소수림 왕도 여러분 역사책에 태학을 세웠다고 했죠. 이 태학을 이름을 100개 온 거예요. 그러면 태학이 유학을 가리키는 대학이라고 치면 여기에 누가 필요해요? 교수님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바로 한무제가 이 태학에 오경 박사라는 걸 설치합니다. 그 오경 박사가 뭐냐 해볼게요. 여러분 공자 선생님께서요 제자를 가리키려고 5가지 책을 편집했어요. 해보자. 상식이에요. 공자 이전에 있던 시 300편을 엮었다. 시경, 시의 경자. 두 번째, 주역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자, 우주의 변화를 연구하는 역경 전보는 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왕들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서경. 그 다음에 예의를 적어놓은 예기. 그 다음에 공자가 적어놓은 역사책 춘추. 요거를 해보자. 하나, 둘, 셋, 넷, 5개. 요거를 오경이라 그래요. 이게 왜 중요하느냐? 우리 공자님께서 여러분 제자를 가리킬 때 그 교재가 시경, 역경, 서경, 예기, 춘추였어요. 그래서 요 오경을 잘하는 분 박사. 그럼 여러분 우리 박사가 어디서 나온 거야? 여기서 나온 거야. 그래서 그 한무제 때 따라해 볼게요. 무슨 서의 권위로? 동중서란 사람의 권위로 유학이 국교화됐다. 그래서 유학을 가리키는 학교를 한무제 때 만들었다. 무슨 학? 태학. 그러면 그 태학에 있는 교수님들을 3번 해볼게요. 오경도 알아두면 여러분 나중에 써먹을 때 있어요. 그러면 태학 만든 다음에 거기에 교수님들을 무슨 박사라 불러요? 오경 박사.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국사 같은 거 좀 깊게 공부하면요. 백제, 우리나라 백제에도 오경 박사라는 관직이 있었고 고구려에 뭐가 있었어요? 태학이 있고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잠깐만. 그 공자님이랑 그 다음에 공자, 맹자, 무슨 자, 순자가 바로 유학을 만드신 분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가 춘추 전국시대인데 요때 이분들이 만든 유학을요 원래 시작이다, 오리지널, 원조다, 원시 유학 내지는 진나라 전에 있는 유학이다, 먼저 있다, 선진 유학이라 불러요. 근데 좀 슬픈 얘기 할게요. 진나라는 오로지 무슨 가만 좋아했어요. 빨간 거 눈아프다, 다른 거 써야 되겠다, 법가만 좋아했죠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진시황 때 여러분 좀 슬픈 얘기 할게요. 자, 무슨 경유가 멀어져요? 분서경유죠. 불질르자. 유학책을 분질르고 유학자들을 구덩이 봐서 죽였죠. 그래서 여러분 유학이 많이 쇠퇴했어. 그런데 한무제 때 동중서의 권유로 유학이 관학화됐는데 진나라 때 분서경유로 유교 경전이 많이 사라진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뭐가 등장하느냐 따라해보자. 훈, 고, 학이라는 유학이 나와요. 요 훈고학은 뭐냐? 불타버린 유교 경전을 어서 찾아와서 본드나 딱풀로 그거를 불탄 거나 찢어진 거를 다시 이거를 복구한 다음에 복구된 유교 경전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를 해석해서 만들자. 이게 바로 훈고학이야. 그러면 잘 생각해봐. 한나라 때 히읗이죠. 히읗. 한나라 때 유학을 히읗. 훈고학이라고 그러는데 자 여러분 우리 그 교회 해보자. 교회도 보면은 자 카톨릭이 있고 여러분 개신교가 있고 뭐 동방 종교가 있듯이 여러 학파가 있잖아요. 그러면 공자님, 맹자님, 순자님 살아있을 때는 이때 유학을 오리지널, 원시 유학, 진나라 전이다, 선진 유학이라고 하지만 한나라 때 유학은 이미 이분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분서경유로 불탔죠. 그래서
공자, 맹자, 순자 때는 여러분 굉장히 실천성을 강조했는데 훈구학은 일단 책이 없잖아. 분석행위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야, 불타버리거나 잃어버렸던 유교 경전을 찾아서 복구한 다음에 야, 이거 이런 뜻이 아닐까 해석하는 유학을 훈구학이라 합니다. 그래서 외울게요. 아, 한나라 이후에 중국의 유학은 무슨 학이다? 훈구학이다. 여기까지 이해됐죠,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해볼게요. 그러면 동중서의 권위로 유학이 국교화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유학이 국교화가 됐으니까 모든 이제 지식인들이 유학을 배워서 출세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가 나오느냐 해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 향거리선제 이거 여러분 꼭 나와요. 자, 써볼게요. 향거리선제는 여러분 일단 세계사에서는 되게 중요한데요. 문제가 뭐냐? 요즘에 동사에서도 잘 나옵니다. 해보자. 향거리선제는 향촌 시골에서 똑똑한 이거를 두 가지 해볼게요. 효렴이라 그래요. 효렴이 뭐냐? 부모에게 효도하고, 완전히 유교의 핵심이죠? 렴이 뭐야? 청렴하고, 혹은 해볼게요. 수재, 똑똑하고, 현량, 현명한 사람을 동네에서 여러 사람들이 추천을 하면 이 사람을 추천받아서 서울에 내려와서 여러분 관리로 임명하는, 따라해볼게요. 추천제. 이 추천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청거제라 그러죠. 자, 지방에 있는 지방의 뭐랄까 조금 학식 있고 지방에 좀 잘 나가는 분들이 야, 누구누구 스티븐스 되게 착하고 유학도 많이 배우고 청렴하대 해서 여러분 이거를 지방간에게 추천하면 지방간이 황제에 추천해서 여러분 올라와서 간단한 면접을 본 다음에 관리가 되는 게 10번. 무슨 리선제예요? 향거 리선제입니다. 그래서 해보자. 한무제 때 이렇게 와요. 한무제 때 무슨 제 했어요? 9년제 했죠. 9년제도 하고 동중서의 권위로 유교도 어떻게 됐어요? 국교화 했죠. 오경 박사 태학 기억나야 돼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이제 관리를 뽑는데 그 관리 뽑는 방법이 5번. 향거 리선제야. 그러면 향거 리선제는 기본적으로 유학적으로 살아야 돼. 효도하고 청렴하고 유학책도 많이 알아서 수재해야 돼. 대신에 뭐야? 향촌 시골에서 여러 사람들이 야, 쟤 착하다라고 여러분 추천 내지는 청거를 해서 지방간이 딱 청구하면 여러분 관리가 되는데, 해볼게요 여러분. 재밌는 거. 진나라와 한나라예요. 지배층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지방에 엄청난 땅이랑 군사랑 농장을 가지고 있는 호족들이에요. 그럼 역사에 여러분 호족은 뭐냐? 지방 세력인데 지방에 땅도 엄청나게 있고 대농장 사병도 가지고 있고 여러분 지방에 힘이 센 사람은 호족이라 그래요. 그러면 우리 그 국사로 치면 왕건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향거 리선제를 했는데 호족의 아들들이 주로 청거를 당해요. 왜 그럴까? 첫째, 여러분 지방은 다 누가 꽉 잡고 있어요. 호족이 막강하죠. 또 하나, 호족 돈 많지, 땅도 많지. 그럼 여러분 당연히 호족 자식들은 무술도 배우지만 유학도 가르쳤겠죠. 또 하나, 이 호족이 봐봐, 지방에서 엄청 잘 나가는데 야 얘들아, 니네 이 마을은 내가 짱인 거 알지? 김서방, 박서방, 너 누가 물어보면은 우리 아들 착하고 유교 잘한다고 추천 좀 해라. 안 그러면 너 알지?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향거 리선제를 했더니 호족의 자식이 청거받아가지고 오히려 호족 세력이 너무 강화돼요. 해볼게요. 아버지 부야, 아버지 호족은 예를 들면 지방에 2만 명의 노비가 있고 1000만 평의 땅이 있고 재산이 5천억이야. 근데 아들은 향거 리선제로 가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장관이 돼봐. 그럼 생각해봐요. 아들은 서울에서 판검사 장관, 아버지는 호족.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너무 호족이 힘이 세져가지고 누구야? 한나라가 망하는 계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슨 리선제예요? 따라해볼게요. 무슨 리선제? 향거 리선제. 그래서 지금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요 강의의 특징은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이미 웬만큼 알고 있는 사람 기준을 하거든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자, 홍보. 자기가 세계사나 동사를 처음 한다. 그러면 왕초보 시리즈가 있거든요. 왕초보 세계사나 왕초보 뭐예요? 동사를 보시고 한 바퀴 돌았다. 고3 때나 고2 때나 한 바퀴 돌았다. 그런 사람들은 보면 좋아요. 근데
제 말이 너무 빠르면은 반드시 왕초보 세계사나 동사를 봐주세요.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무조건 나오는 거. 한무제, 소금과 철의 전매, 균수법, 평주법, 오수전 발행. 또 하나, 9년제를 실시했다. 누구랑 같아요? 진시황.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향거리 선제인데 호족이 더 득세했다. 유학의 간학가, 동중서의 건의, 태학, 오경박사. 제일 중요한 거 훈구학.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되거든. 자, 두 번째. 자, 이것도 재밌어요. 여러분 한무제 때 사마천이라는 아주 위대한 학자가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나라 장군이었던 이릉이란 장군이 흉노랑 열심히 싸워서 엄청나게 이기고 있는데, 이 한무제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자, 사랑하는 그 왕비 중에 요 왕비의 오빠가 무능력한데, 요 한무제 사랑하는 왕비가 어떻게 한무제에게 얘기해가지고 요 오빠가 높은 장군이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장군이 무능해. 그러면 자기는 무능한데 자기 부하인 이릉은 매일마다 막 흉노를 이기니까 지진나는 거야. 왜냐? 봐봐요. 한무제가 만약에 요 왕비의 오빠 장군은 무능력하고 높기만 하고 그 오빠 장군의 부하인 이릉이 매일 이기는 거 알면 얘 잘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어느 날 이릉 장군이 예를 들게 1만 명의 병력 가지고 막 흉노 막 10만 명을 압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요 왕비의 나쁜 오빠가 잘 됐다. 이때 이릉을 죽이자 하고 어떻게 해요? 물이랑 쌀이랑 무기를 공급을 끊어버리고 전혀 안 도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흉노가 잠깐만, 얘네 쌀도 없고 무기도 없네. 흉노가 몰려와서 여러분 둘러싸요. 그럼 원래는 요 오빠 장군이 와서 구해줘야 되는데 쌩깐 거야. 이때 흉노가 깨달아요. 아, 이릉 버렸구나. 그래서 막 저 던툴하는데 이릉이 미치겠는 거야. 왜냐? 쌀도 없지, 무기도 없지. 근데 여러분 부하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죽겠죠. 이때 이릉이 울면서 부하 살리려고 흉노한테, 야, 내가 죽을 테니까 내 부하들은 건들지 말아라 하고 여러분 항복을 해요. 그거를 이 오빠 장군이 한무제에게 뻥쳐요. 전하, 야비한 이릉 장군이 흉노에게 돈을 먹고 항복했다고 막 뻥을 친 거야. 그러니까 바보 같은 한무제가 막 길길이 뛰면서, 야, 서울에 있는 이릉의 아빠, 엄마, 아내, 가족, 사돈의 8천, 400명, 500명을 다 죽이래요. 말도 안 되죠,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게 거짓말인지 알았는데, 왕비가 무서워서, 한무제가 무서워서 여러분 아무도 얘기를 안 하는데 바로 누구? 사마천이 손을 딱 드는 거야. 전하, 아닙니다. 이릉은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했더니 막 한무제가 막 감동받아가지고, 거짓말이고요. 화날 때 그 얘기하니까 사마천을 잡아다가 사형을 언도하는데, 문제는 뭐냐? 사마천 아버지가 여러분 죽을 때 유언이 있어. 사마천 아버지가 쓰다가 만 역사책이 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아들아, 반드시 이 역사책을 완성을 하래요. 근데 사형을 이제 언도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는 사형을 피하려면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돈으로 100억의 현금을 내든가, 아니면 여러분 궁형에 처해지면 돼요. 그럼 궁형이 뭐야? 남자의 그 상징을 잘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때는 10명이 그걸 궁형을 당하면요, 8명이 그 출혈로 죽어요. 2명밖에 못 살아. 어차피. 근데 어떻게 해요? 사마천이 여러분 궁형을 선택을 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 다행히 살아남아요. 살아남지만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 야, 저 새끼, 욕 좀 하기 미안해요. 저놈 아버지 이름 대고 비굴하게 산 거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천 지나가면 막 침뱉고 막 했는데, 이 사마천이 그 궁형을 당한 와중에도 여러분 쓴 책이 뭐예요? 사기인데, 이 사기는 뭐냐? 동양 역사에 여러분 완전히 바이블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해볼게요, 여러분. 자, 사마천이 여러분 엄청난 일을 당했어요. 진짜 너무나 슬픈 궁형을 당했지만 역사책인 사기란 책을 써요. 이 사기는 외울게요. 무슨 제 양식이냐? 기전체 양식이에요. 자, 기전을 거꾸로 읽어봐요. 전기물이야. 해볼게요. 나폴레옹 전기. 뭐야? 징기스칸 전기죠. 그러면 기전체는 뭐냐? 인물 중심으로 역사책을 만든 거. 해볼게요. 사기를 딱 펼치면, 예를 들어 볼게. 김유신전. 사기를 딱 펼치면 무슨 전? 이순신전. 이렇게 기전체 양식은 역사를 전기, 인물 중심으로 쓴 거야. 근데 책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 해볼게요, 여러분. 자, 재밌게 해보자. 한 번만 들으면 절대 안 이어져요. 여러분 상식을 동원해보자. 옛날에는 왕이랑 노비랑 밥 같이 안 먹죠. 그래서 봐봐 여러분. 그래서 그 사기에 보면요,
본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 본기는 뭐냐? 왕이나 역대 황제들만 적어 놓는 거야. 한무제, 진시황. 그 다음에 세가란 책이 있는데 요 세가는 장군이나 유명한 신하들의 얘기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전이라는 책이 있는데 요 열전은 평민, 일반 사람을 적어 놨는데 웃겨요. 자, 자객열전이라고 있거든. 자객열전이 뭐냐? 자객이 킬러죠. 그래서 야, 이 사마천이 대단한 게, 야, 이 자객은 그냥 왕도 아니고 귀족도 아니잖아. 근데 사마천이 보기에는 그 전 시대, 그 시대 자객들을 다 실어 놓은 거야. 그 다음에 뭐 가장 골계 열전인가? 가장 웃긴 코미디언, 가자부장 열전에서 여러분, 이 사마천이 위대한 게 뭐냐? 왕이랑 장군만 역사에 실은 게 아니라 자객, 부자, 그 다음에 웃긴 사람, 상인을 적어 놓은 게 열전이에요. 그 다음에 지표가 있는데, 지는 뭐냐? 네이버 지식인이에요. 해볼게요. 열전을 읽는데 어떤 사람이 예를 들면 축국이라는 운동을 좋아했대. 축국이 뭔지 모르죠. 그러면 요 지를 보면 축국이란 남자 여러 명이 소 가죽 가지고 공을 만들어서 머리나 발로 차는 거다. 이렇게 이러면 알려주는 거고, 표는 뭐냐? 쉬워요. 무슨 항 다음에 무슨 항 다음에 무슨 항. 이렇게 만든 게 뭐예요? 여러분 바로 기전체 양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만 내가 옛날에 한 30분 얘기했거든요. 이제 시간 관계상 빨리 해볼게요. 한무제의 좀 잔인한 업적, 위대한 역사가 사마천을 궁형에 처했지만 사마천이 여러분 뜨거운 어떤 의지 가지고 사기란 역사책을 쓰죠. 그리고 사기의 특징, 전기, 인물 중심이다. 그래서 본기는 왕과 황제, 세가는 귀족, 열전은 평민, 지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 한무제 요거 제일 잘 나오니까 반드시 외워두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슬픈 얘기 해볼게요. 한무제가 죽은 이후에요, 계속 무능한 황제가 등장해요. 자, 황제가 무능하면 외척이 바로하고 황간이 날뛰겠죠. 또 하나 여러분, 아까 호족들이 무슨 리선제, 향거 리선제로 권력 잡았죠. 그러면 아들이 판검사야, 아들이 여러분 장관이야, 겁먹을 게 없죠. 자, 해볼게요 여러분. 모든 역사의 공식, 왕이나 황제가 약해지고 여러분 특정 호족이나 외척이나 특정 세력이 힘이 세지면요, 모든 역사의 특징, 왕이 약해지고 특정 세력이 세지면요 반드시 나오는 거, 농민을 괴롭힙니다. 어떻게 괴롭히느냐? 농민의 토지를 뺏어서 특정 세력이 대농장이나 혹은 이거를 우리가 흔히 장원이라 부르죠. 그 다음에 농민을 뭐로 만들어요? 노비로 만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한무제 사후 한 50년 100년 지나니까 중앙에서는 황간과 외척이 날뛰고 지방에서는요 향거 리선제로 힘이 센 호족들이요 농민 괴롭혀서 대농장을 만들어요. 그러면 대농장이 나왔다는 건 두 가지 의미야. 농민들이 땅 뺏겨서 거지가 되고, 또 농민들이 강제로 노비가 된 거야. 이러다가 여러분 좀 심해지면 결국 여러분 뭐가 발생하는 거야? 밀란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무제 때 여러분 완전히 나라가 죽은 다음에 나라가 이제 완전히 좀 개판이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하이라이트. 그래서 한무제 죽은 다음에 너무 심하니까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여러분 내가 기억은 안 나는데 BC 7년이니까 한무제 죽은 지 80년 뒤에 애제일 거야. 애제란 황제가 야 안되겠다, 한전제라는 법을 만듭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요 한전제가 뭐냐? 지금 현재 호족들이 너무 농민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무슨 농장? 대농장이 발달했죠. 그럼 누가 몰락한 거야? 농민 몰락한 거죠. 그래서 한전제가 뭐냐? 제한하다. 호족이 토지를 가지는 것을 제한하는 게 여러분 무슨 제예요? 한전제예요. 그래서 야 호족들 더 이상 토지 갖지 마 해서 여러분 한전제 했는데 웬걸 조금 되다가 실패해요. 왜? 호족이 너무 힘이 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자 오늘 여기까지 했는데요, 너무 기니까 내가 나눠서 할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고생 많았고 다음에 왕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